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오늘 4% 또 올라갑니다. 자,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자, 오늘은 기아차도 반등에 동참을 했죠. 기아차도. 자, 내용 보면 같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기아차는 좀 빠졌어요. 근데 왜 빠졌는지 제가 이야기 드렸죠.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쵸? 현대차가 올라갈 때 기아차는 잠깐 동안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지금은 현대차가 더 강하다. 근데 기아차가 원래부터 이 바닥에서는 대장주다. 지금은. 그쵸? 요거 내용 꼭 기억하세요. 자, 그 기준은 어디서 잡느냐? 먼저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쵸? 그러면 신고가를 갔다는 건 뭐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첫 번째 단추를 잘 깨어야 돼요. 그랬을 때 현대차까지 이동을 할 수 있다. 그쵸? 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을 반드시 공략을 하라고. 그러면 그 공략하는 시점이 여기가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서 공략하고 바로 빠지세요. 이게 아닙니다. 보통 신고가 공략하라 그러면 신고가 종목이니까 여기서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때는요. 그리고 모멘텀. 그쵸? 지금 강세 보이고 있는 모멘텀 있죠? 저 PBR. 그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월 달에 정부 정책 발표합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현대차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쉬지 않고 가면 정말 돈 먹기 힘들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HLB인데 HLB는 상승했을 때 탄력성이 크다는 건 사실상 알고 있을 겁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구간에서 내가 붙더라도 그쵸?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보면 31.9% 이런 식으로 딱 4일 만에 30% 이상 가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돌파 구간을 공략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루에 16%씩 올라가고 에브리복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쵸? 에브리복 같은 종목도 지금 어저께 17% 상승했고요. 오늘 8%가 더 올라갑니다. 저 계속 보유 중이거든요. 저 매수한 거 여기 정확히 다 보이죠? BBBS. 그쵸? 매수 다 보입니다. S는 제가 이거 분봉으로 제가 확인시켜 드리면 매수 매도 다시 매수, 또 매수.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해서 17% 그리고 10%대 급등. 근데 이런 종목들은 탄력이 좋다는 거 사실상 알고 있잖아요. 하루에 10%씩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신고가다 갭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그쵸? 막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막 30%씩 40%씩 움직일 거라는 거 사실상 예상이 어렵죠. 그쵸? 그래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기회는 준다. 그쵸? 그게 가격 전략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 PBR 관련돼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2월 달에요. 정부 정책의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바로 시행하고 4월 달 총선이죠. 총선 대비가 됐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총선 때문에 하는 거다. 어쨌든 간에 하는 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과연 정부 정책이 정말 이 정도의 주가 부양을 나올 수 있게 그쵸? PBR 1배 이상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려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시키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지금 나온 내용 보잖아요. 뭐 배당 성향 높인다. 그리고 ETF 만든다. 뭐 이런 식이에요. 수급을 불러오는. 근데 ETF 결과적으로 누가 사요? 개인 투자자가 삽니다. 이거 만든다고 살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더라도요. 저 PBR 종목들 나눠서 그쵸? 구성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쵸? 결과적으로 ETF를 만든다는 건 시장 수급에 도움이 안 돼요. 증권사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그쵸? 왜? 이게 뭐 정부 정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광고 딱 때릴 거고 광고 때리면 이쪽으로 수급 몰릴 거고 수급 몰리면 몰릴수록 뭐가 나와요? 그쵸? 투신사, 증권사 그쵸? ETF 설정한 쪽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수수료 수입이 또 생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배당 성향을 높인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지금 미국 시장이 원래부터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건 주식 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주 뭐예요? 애플이죠. 어때요? 애플 주식도 계속 줄어요. 유통 주식 수가 계속 줄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매입해서 소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아서 애플이 그 짓은 안 하는데 애플은 뭘 만들었는 줄 아세요? 돈을 빌려와. 그쵸? 저금리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돈을 빌려와. 자사주 사요. 없애버립니다. 그쵸?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자가 싸니까. 이것보다 주가 수익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액션을 하려면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줄 아세요? 거버넌스를 건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게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그쵸? 그러면 내가 아무리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회사는 개인 법인이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도 돼요. 그럼 실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법인 처음 만들어갖고 1인 법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그냥 내 계좌에서 뭐 하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그 뭐 1인이나 뭐 이렇게 뭐 그 5인 이하 법인이나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IPO를 했잖아요. 기업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공개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받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너라는 이 문제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오너 일가라는, 그쵸? 기업의 오너, 이거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대주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주주하고는 일반 투자자하고는요, 뭐가 돼요? 이익이 같은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상장사가 매각을 합니다. 그쵸? 자기 지분, 자기 그 대주주 지분, 의결권으로 인해서 이 기업에 움직일 수 있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을 대주주 지분이라고 하죠. 대주주 지분을 가지면 그 기업에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주주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 지분은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됩니다. 미국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회사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쓴다는 게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데 회사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업적인 회사 측면에서 써야겠지만 이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잉여금 우리 너무 많아. 이거 배당으로 싹 다 돌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이에요? 뭐 배당 성향을 손본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이거. 근데 주가는 올라요. 왜 그래요? 실적에 대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자, 웃긴 거 보여드립니다. 제가. 자, 잘 보세요. 자, KB금융 어때요? 강하죠? 그쵸? 아직까지 요건 강해요. 근데 여기서 테마성으로 이런 종목들 붙어요. 푸른저축은행. 자, 보세요. 딱 보면 이야기 나오자마자 기아차 대장, 현대차 따라가고 금융주도 당연히 너무 싼 주식이죠. 따라 붙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붙어요? 푸른저축은행. 자, 그럼 당연히 뭐 기업은행 같은 거 붙겠죠. 그쵸? 근데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테마 형성도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도 정확히 이야기 드릴게요. 어떤 종목은 강하고 어떤 종목은 약하고 근데 대충 좀 따라가는 가는데 기아차와 현대차가 강하니까 같은 지금 저PBR 테마에 묶여있는 이런 기업들이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단타할 수 있어. 막 가. 그때 막 딱 붙어서 딱 팔고 딱 나와. 이런 정도가 되면 오케이 하세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신고가 종목 공략해야 되고 이 테마가 끝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나오죠. 정책 발표합니다. 그리고 3월 시행해요. 그럼 아직까지 정책 발표가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매매하기 어려워요. 진짜 현대차 기아차는 매매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올라간다고 따라붙을 게 아니라 기다리세요. 기회 줍니다. 근데 하더라도 현대차 아니면 기아차 해야 돼요. 아니면 둘 다 하거나. 그렇죠? KB금융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딱 하거나 아니면 두 개 나눠서 시간차로 먹고 빠진다. 그게 가격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린 겁니다. 매매하는 내용을. 그렇죠? 제가 여기 보면 저가 잡으려 그래요. 주가 굉장히 좋죠. 저 고가 아예 그냥 필요도 없어요. 잡을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왜? 어차피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파는 게 정석이다. 이번에는 조금 덜 먹을 수 있지만 이게 꾸준하게 내가 롱런할 수 있는 길이다. 그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걸 가격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자, 2월 7일 코리아 FT 시장가 매수 8시 47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라는 건 시가 체결시키겠다는 거죠. 코리아 FT. 자, 어때요? 오늘 10% 상승. 그쵸? 제가 매수 계속 매수하고 있죠? 매집하고 있는 거다. 이거 왜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현대차, 기아차 보고하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 매매하기 까다로우니까 코리아 FT로 충분히 들어가는 거예요. 물량 나눠서 비중 높여가는 거지. 이랬을 때 어떤 수익이 나온다?
HLB 같은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31%. 며칠 걸렸나요? 하나, 둘, 셋, 넷, 4일 걸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돌아간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가격대를 파악하려면 철저하게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월달에 제가 강의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야겠죠. 이런 거예요. 쭉 보면 여기 보면 뭐 인터플렉스, GST 다 급등합니다. 코리아 FT 오늘 10% 급등하는데 계속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세방전지 보여드렸죠. 세방전지 오늘 17%씩 올라가고, 에브리복 같은 거 이틀 동안 막 30%씩 뜁니다. 이런 종목들 다 신고가 종목에서 터지고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개를 한 겁니다. 이러려면 신고가 검색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가격대를 파악하자. 요거 제가 2월 달에 강의합니다. 요것도 제가 공유를 합니다. 근데 무료로 한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또는 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현대차 한번 보면요.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압니다. 더 올라가요. 근데 지금 사기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관련돼 있는 종목, 즉 코리아 IPT 같은 걸 공략할 수 있는 스킬, 그리고 코리아 IPT가 지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빠지잖아요. 코리아 IPT 작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현대차를 기준해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의 가격이 파악됐을 때 내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가격대를 파악해서 단기간에 HLB 보셨죠? 30%씩 막 4일 동안 5일 동안 30%씩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버브 반도체도 막 20%씩 수익 내고, 저 보세요. 에브리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전 보여드렸죠. 여기 HLB 30%, 그리고 뭐 에브리복, 자 보세요. 지금 이틀 동안 30% 상승,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쵸? 그래서 현대차의 가격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뭐라 그래서 2주. 아까 소통방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2주 안에 다 끝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내용 2주, 그리고 가격, 뭐 수익 전환, 이 끝입니다. 그쵸? 이 내용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 제가 영상에서 풀면 정말 아깝기도 아까운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쵸? 그래서 요것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돈 안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또는 구독, 또는 뭐 현대차,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 보내주시면 알아먹고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 반영합니다. 자, 그럼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될 건 스케줄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2월과 4월 달에 있을 총선. 그쵸?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신고가 종목 추린다. 그쵸? 그걸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